문제는 이 카메라가 프로와 프로맥스 안에서도 한 번 더 급 나누기가 생겼습니다. 테크를 일상에서 IT 이티티씨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2시에 아이폰 15 및 애플워치 9에 대한 이벤트 영상이 오픈됐습니다. 이 루머도 많고 중간에 삭제된 내용들도 많아서 그래서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직접 본 2023 애플 이벤트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컬러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5와 플러스의 경우는요,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 그리고 핑크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5개 색상으로 출시가 되면서 기존 루머 때 언급되거나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기다리셨던 스타라이트 색상은 제외가 됐네요. 또한 프로 및 프로맥스의 라인업은요, 블루, 실버, 블랙 그리고 타이탄 그레이로 알려졌던 내추럴 티타늄 컬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팀쿡님의 원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4가지 컬러의 루머와 좀 비슷하게 마무리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다이내믹 아일랜드 관련입니다. 생각보다 일반 라인업을 소개할 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굉장히 빠르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 루머와 동일하게 이번 라인업에는 모든 라인업에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항공 보딩 타임, 피자 오는 시간부터 다양한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14 프로를 쓰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애용하고 있어서요. 이 점은 14의 이전 모델을 쓰셨던 분들은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변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액션 버튼에 대한 기대도 많으셨을 텐데요. 우선 일반 라인업에서는 액션 버튼이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약간 작년에 다이내믹 아일랜드처럼 프로급에서만 먼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특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액션 버튼 자체로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이머나 녹음, 촬영 같은 단축어를 통해서 다양한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소재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이폰 15 같은 경우엔 일부 전면부 소재가 나노 크리스탈로 바뀌고 또 세라믹 쉴드가 들어간 방수 방진 자체에서도 좀 더 유리해진 모습, 이 내구성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라믹 쉴드는요, 일반이나 프로 할 것 없이 함께 들어갔고요. 프로 라인업은 특히 그립감이 좀 개선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애플 직원분들과 팀쿡이 굉장히 긴장하는 드라마 연출이 한번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대자연을 인물화해서 탄소 중립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좀 드라마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의 부품의 재활용 비율을 얼마나 썼는지 안내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계속 영상을 보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C타입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C타입은 도입이 됐고요. 일반 라인업에서도 이 C타입을 소개를 했지만 USB 규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 라인업에서는 USB 3 규격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USB 2에 비해 20% 성능이 빠르다 이런 안내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썬더볼트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충전 단자를 없앤다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조금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C타입으로 바뀌면서 아이폰에서 에어팟 등으로 충전이 가능한 걸 자랑하긴 했으나 사실 이미 삼성에선 가능한 기능이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공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팟 프로 자체의 충전 케이스가 USB-C 타입 전용으로 새로 생긴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요즘을 봤을 때 케이스도 좀 개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생각보다 이번 15 시즌에 카메라에 대한 집중도를 굉장히 좀 많이 집중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가장 먼저 메인 카메라는 모든 라인업 동일하게 4800만 화소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저조도, 이 어두운 환경일 때는 4개의 픽셀을 하나로 합쳐지면서 2400만 화소로 이 저조도를 개선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거든요. 기존 일부 루머 중에 카메라 센서 크기가 좀 자체가 작아질 거다라고 우려했던 거에 비해 26mm의 센서 크기로 센서 자체는 작아지진 않았습니다. 이 일반 모델은 카메라가 전작 대비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강한 키워드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번 iOS 17을 미리 사용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I 기능을 연동한 카메라 후처리 기능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는데 저조도에 대한 개선이나 카메라 화소 증가 요것처럼 다양한 사진을 좀 연출하는 장면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카메라가 프로와 프로맥스 안에서도 한 번 더 급 나누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머와는 다르게 프로 울트라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망경 카메라와 같은 부분은 생겨나지는 않았지만 프로 라인업은 3배 망원 그리고 프로 맥스는 옵티컬 줌을 통한 5배 광학 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5배 광학 줌은요, 우리가 잔망경 카메라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테트라 프리즘 기술을 통해서 120mm의 화각을 만들어냈습니다. 25% 조금 더 커진 센서에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조금 더 극적인 연출이 가능한 이 120mm의 화각. 사실 120mm로의 화각만 늘린 게 아니라 이게 120mm가 되다 보니까 손떨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OIS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손떨방이 좀 어느 정도일지 빨리 좀 체감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 외에도 프로맥스의 화각은요 13mm의 화각을 포함한 매크로미리 그리고 13mm, 24, 28, 35, 48, 120까지 총 7개의 화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프로레스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프로레스는 용량이 커서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외에도 2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한 공간 비디오, 이 스페셜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점과 함께 비전 프로에 대한 영상이 중간중간 나왔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연동성이 좋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창작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역시 일반 모델에는 14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는데 이 A16이야 워낙 좋은 칩셋으로 알려지면서 일반 라인업에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15 프로 라인업에는 그냥 이름도 역시나 A17 바이오닉일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A17 프로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닉에서 프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최초의 3나노 칩셋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소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소자를 담을 수 있다. 무려 19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면서 10% 정도의 전작 대비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삼성의 스냅드래곤에 밀렸던 A16의 GPU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17 프로에는 GPU에도 향상을 하여서 20% 정도의 성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성능의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3나노 치고는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보이더라고요. 최초의 3나노다 보니까 성능이 아주 조금 아쉽고 수율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응이나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걱정이 될지 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자잘한 내용으로는요 일반 라인업의 최대 밝기는 2000니트로 좋은 디스플레이 명맥을 이어간다는 느낌을 들었고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이 아닌 티타늄 합금이죠. 그레이드 5 티타늄을 사용하면서 이게 강한 내구성일 수는 있지만 스크래치에는 조금 약한 소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라인업에서는 유지되는 60Hz의 주사율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서는 굳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120Hz와 AOD 그대로 탑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번 iOS 17의 스탠바이 기능 등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프로의 가장 가벼운 무게라고 하는 티타늄 라인업 프로의 무게는 187g, 프로맥스는 221g으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약간 무게가 조금 한 19, 17g 정도 좀 가벼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아이폰 15의 가격은 128GB부터 512GB까지로 125만원부터 170만원까지 그리고 15 플러스는요 동일한 용량으로 135만원부터 180만원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의 프로 라인업은 128GB부터 1TB까지로 12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출시가 되었고 우려하셨던 프로맥스의 2TB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128GB가 사라지면서 256GB부터 1TB까지로 가격은 19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2TB가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살벌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로맥스가 256GB 출시되면서 128GB가 삭제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역시 루머는 루머답게 뭐 두께 이야기나 베젤 이야기를 딥하게 하지 않은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메모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동일하게 6GB의 램을 탑재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가격 자체도 크게 변동은 되지 않아서 조금은 다행이다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까지 뭐 MFI 인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조금은 답답하기도 한데요. 추가적으로 옆면이 둥글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살짝 보여준 걸 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루머랑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국 자체는 1차 출시국, 2차 출시국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내는 10월 6일경에 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10월 초중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점에 혹시 뭐 다른 정보가 들리면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한 영상에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자잘한 건 빼기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좀 넣으면서 요약도 해보긴 했는데 아이폰 15 그리고 15 프로, 15 프로 맥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의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